일단 이게 가장 좀 충격적이었어요. 김충식의 지금 동거인. 그러니까 예전 동거인 말고 지금 동거인, 그러니까 모 씨라고 할게요. 동거인이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사람을 모집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런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김건희와 김충식은 뭐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충식이 뭔가 누군가를 고용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해치기 위해서 뭐 모집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희연 부원장님? 그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피습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약간 특정인의 혼자의 계획이냐 아니면 배우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 발언을 듣다 보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해칠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고용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당시 권력의 정점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를 뭐 증오한다라고 했던 김건희의 엄마인 최은순과 아주 밀접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민주당 정치 테러 대책위원장을 전현희 최고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정치적 암살 테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피습은 그냥 개인에 대한 피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때 됐던 테러이기 때문에 정치적 암살 테러라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우리 그냥 시중에 떠도는 말은 이제 당연히 물론 이제 대법원은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고 15년형을 징역형을 선고했죠.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김진성 씨는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일반 저희 같은 이제 국민들은 저게 단독 범행일까?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하필이면 어쩌다가 보니 김충식이란 이름이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시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현장에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정치 테러 대책위, 민주당 대책위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정말 제가 공수처 참고인 조사도 받고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언론 폭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냐? 이것조차 저희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사건이 터졌을 때 사건 현장을 보존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후송되고 나서 10여 분 있다가 그 혈흔 흔적을 물청소로 지워버린 그런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축소 은폐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총리실 대테러 센터부터 있었고,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국정원에서도 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 15cm 정도 되는 그러한 흉기를 커터칼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런 의견서를 내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그 김진성 씨가 소유하고 운영했던 그 부동산 그 위치와 뭐 소년범 목사, 그 소년범 목사의 교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김진성 씨를 그 차로 태워서 그 경남 일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동선에 따라다닌 거잖아요. 이 동선이 서울처럼 어디 가까운 거리를 간 게 아니에요. 평산, 그다음에 봉화,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굉장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거기를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려고 김진성이가 계속 쫓아다녔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차량편을 제공한 사람이 정말 어떠한 그러한 관계가 없을까, 협업 관계가 없을까,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이 모든 수사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김충식 메모에 손목사라고 써 있고 가로 열고 세 개로 교회. 그런데 아까 자료 한번 보신 것처럼 이 손목사는 이재명이 죽어야지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계속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산 배방 그쪽이 김건희 가족 회사가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또 김진성 씨는 또 이쪽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 그 부동산 하면서, 그래서 뭔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게다가 지금 현 동거인이라는 사람의 발언까지 유튜브에서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밝힌 거지만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사람을 모집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니까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사실 네. 민주당에서 초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개헌 가능성 언급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는 식으로 발언을 했지만 네. 결국은 그 계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군 내부에 있는 상당한 정보원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정보를 수집한 것이고 그렇죠. 실체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특정 종교와 국민의힘의 각종 큰 선거에 있어서 관여설도 처음에는 카더라로 보였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실체가 있는 것 아니라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우리가 단순히 의혹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본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거대한 이익을 노리는 김건희와 그 일가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해야만 네네. 본인들이 좀 편하게 활기를 쳐야 되니까 이런 네. 것까지 모의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개인에 대한 판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치 테러라는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보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 중간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네. 이당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박선 의원이 국정원 보고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도 그날 네.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는데 아, 네. 이제 이 사안 관련해서 사실은 공수처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고 여러 가지 진위 여부가 좀 이렇게 덮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명명백백히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영상 보고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 어떻게 교회 목사가 그러니까요. 정치 지도자를 죽여야 된다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었다 해도 네.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극우 지지층들에게 네. 저런 어떠한 극우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계속 이재명이 죽어야 된다. 이재명을 테러해야 된다. 그런 암시를 그렇죠. 끝도 없이 보낸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세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테러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좀 즉시 네.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국정원 차원에서 정말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었다면 그 네. 부분도 밝혀야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국정원은 국내 정치의 사안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대테러나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만약에 이게 당시 야당 대표일 때한 이유로 오히려 정권 눈치를 보면서 이런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었다면 어떻게 국정원을 국민들이 믿고 신뢰를 하겠고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국정원은 지금 우리가 내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국정원 장관 김건희가 연락을 했다 이런 것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구심이 더 커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도요. 박선 의원이 계속 이제 지적을 했던 그 보고서도 그 윤석열 탄핵 선고 바로 직전에 4월 3일인가요? 하여튼 4월 초에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도 커터칼이 아예 제목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축소하려고 안간힘을 썼는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김진성 씨도 과연 단독 범행이었을까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김충식 거의 특집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7월에 지금 무소속 의원이자 최혁진 의원이 김충식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권력형 비리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서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민영배, 이수진, 허성무, 정혜경 진선미 이런 의원들도 같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5가지 의혹을 얘기하고 있는데 3부 관련해서 주가 조작, 그리고 부동산 투기, 그리고 사법거래, 마약 밀수, 그 통일교 관련해서 국정농단, 내란 모의까지 지금 걸러서 이 정도입니다. 일단 발의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일교의 자산을 이전시키는 거죠. 그럼 한반도에 1,100만 평의 세계적인 이걸 만든다? 이것도 저는 전혀 연관이 없을 거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충식 일본 태생이죠. 보령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자랐고 어느 날 한국에 왔는데 명확한 직업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이 판사, 검사, 경찰, 관료, 총리까지 수도 없이 만나고 다니면서 보수의 핵심 역할들을 물밑에서 다 했다. 돈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럼 김충식의 그 돈은 누가 대줬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파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내의 신천지, 통일교 같은 그런 신흥 종교들이 정치의 손을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민 거, 건진을 통해서 무속 세력이 붙은 거 그것만이었겠는가. 일본의 구구 정치 집단이나 이쪽도 한반도 내에 일본 친화적인 정권이 탄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가교 역할을 김충식이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여기까지를 파내지 않는 한 내란 세력의 척결이라고 하는 것은 빙산 위에 꼭두각시 일부 날리고 끝나는 것으로 저 수면 밑에 숨어 있다가 언제 다시 머리를 들어 올려서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 질서를 흔들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제가 김충식을 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김충식 했는데 최 의원님 파악하고 계신 전문은 어마어마하군요. 예. 야, 그러면 김충식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유 쭉 설명하셨는데 네. 또 더 있습니까? 김충식 관련해서요. 김충식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 김충식 특검은 일단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5가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인데요. 예.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이익 분배에 김충식이 배후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예. 아까 사우디 건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 있을 때 김충식이 외교부 산하에 있는 사단법인 중에 ECL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예총수이자 임원을 맡고 있는데 여기가 삼부 토건과 같이 우크라이나 진출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최근에 이 건이 터지니까 ECL 주요 임원들은 수면 밑으로 숨어버렸는데 그렇다면 삼부 토건, ECL 이 사단법인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 한쪽에는 삼부 토건의 주가 조작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를 통해서 그때 ODA를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도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영리 부문, 비영리 부문 국가재정 투자 있죠. 그걸 위해서 ECL을 가지고 이미 기획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DMZ 지금 특혜 개발 이거는 구체적으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까 9만 평에 400억을 투자해서 유엔의 사무국을 유치한다는 것에는 정부기관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 이 프로젝트를 도와줄 정부기관은 국정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대택 선생님 사건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사법노건이죠.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판결에 개입해서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어서 최은순이 무죄를 받고 자산을 증식하게 했다라는 것. 거기에 모 판사와 연루해서 아산군 배방면 그 땅에 대한 투기를 통해서 최초로 100억대 이상의 시세 차익으로 최은순, 김건희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 배우도 김충식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열공에서 나온 전 그 문서를 보고 있는데 자, 아산군 배방면 땅을 통해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떼돈을 법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를 칼로 테러하려고 했던 양반이 아산군 배방면에서 부동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업자 아닙니까? 예. 근데 김충식의 메모장에 이게 있습니다. 세계로교회 손목사. 아산 부동산 7억이란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를 그냥 넘어갈 일이고 우연이라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때 김모 씨가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테러하러 갈 때 차량 이동을 그랬어요. 세계로교회 신도가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산이고요. 배방면에 부동산이고 세계로교회 손 목사님이 거기에 7억이란 말이 이게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건지 뭔지 우리는 이 의혹들을 밝혀야 되고 김충식의 메모장 속에 있는 그다음에 아까 통일교와 관련이 없다 그랬잖아요. 김충식의 다이어리 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통일교 핵심 간부들과 다 만난 사진들과 연락처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김건희의 비화폰 기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용산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바닥을 작업하고 다니고 끊임없이 이권 프로젝트에 개입하고 또 통일 프로젝트, 통일교 이쪽을 진두지휘한 배우 인물이 김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검경에 맡겨서 그 메모장 안에는 본인이 만나서 밥같이 먹은 검사들의 명단이 수십 명, 예? 판사들의 명단이 수십 명, 경찰서장이 수십 명입니다. 심지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뒤를 봐진 주먹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나 괴롭히는 놈들 한 방에 다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협박성 멘트를 남기시면서 그렇겠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우리 최 의원 고향이 원주죠. 내가 얼마 전에 원주 다녀왔어요. 원주에 내 지인이 참 많아요. 라고 하시면서 원주에 대형 교회 있는데 거기 목사도 아주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길게 전화한 이유는 젊은 정치인이 피어도 보지 못하고 망신살 뻗칠까 심히 염려돼서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혁진 의원님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예. 류똥님 너무 충격받아서 어질어질합니다. 끝나고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금 최 의원님 예. 한번 만나십시오. 만나시고 네. 이제 또 전화 통화하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 이렇게 또 다를 다르지 수 있으니까요. 않습니까? 한번 또 만나 보면 어떤 상태인지 좀 파악이 더 쉬울 거니까 네네. 한번 만나시고 다시 한번 또 출연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약 특검을 꼭 빨리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오늘은 일단 특검 기한은 무조건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 연장하고 인력도 조정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마약 특검 뭐 이것도 이제 김충식 특검 만들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제 네. 민주당의 지도부에 계신 것도 아니고 네. 무소속으로 계시니까 예. 민주당에서 뭔가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기된 몇 가지 의혹 가운데 그래도 뭔가 하나 꼬다리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에서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김혜성이 처음에 영장 청구하는데 그것도 재판부가 이것은 그 16가지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기각해버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IMS 모빌리티에 184억이나 막 대기업들이 한 거 팍팍팍 드러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장도 발부가 되고 뭐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김충식과 관련해서 김충식 특검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큰 사안이라면 네. 뭔가 하나 꼬투리를 좀 걸어야 할 텐데 네. 맨 처음에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행히 증거가 아주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걸 취합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같이 제출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아까 사법거래 같은 경우에는 23억의 예금 거래 짱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 거래 내역서가 그대로 다 있고요. 사우디 거는 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양평고속도로 건 관련해서는 그때 그린 지도, 자필로 그린 지도와 관련된 등기장들과 차명 그 땅 매입 내용들 등기까지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취합하게 되면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저는 깜짝 놀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 수사관들은 거의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수사를 안 가고서는 실체를 못 드러낼 예, 것 같은데 이걸 이대로 안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목걸이가 진품이냐 가짜냐 이런 논의하다 끝나서는 맞습니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지금 몇 번 오늘 최 의원님 뵙고 막 그 공감되는 게 많은데 목걸이가 막 이렇게 커질 때 네. 우리가 이 목걸이에 눈 팔리면 안 된다. 네네네. 지금도 보면은 보십시오. 이 정권도 맨 처음에 천공이 다 해먹는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가보니까 천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명태균 나오죠. 명태균은 또 건진에 비하면 또 세 발이 핀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건진은 이제 김충식한테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새끼손가락 정도 수준밖에 야. 안 되는 상황이죠.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냥 건진이 한 역할, 국정농단과 비선 개입한 역할은 김충식이 자기가 했다라고 적어놓은 전체 다이어리의 한두 쪽에 불과합니다. 김충식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각종 이권 개입 관련된 게 PDF로 정리한 것만 1,600장입니다. 저는 이 내용 전체를 민주당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1,600장 안에 꼼꼼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의원님 혹시 그러면 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조사를 안 받잖아요. 네. 윤석열은 아예 안 나오고 김건희는 나와서 묵비권 행사하고 네. 그 이유가 예. 혹시라도 조사하다 보면 이런 건 나온 거 물어고 막 이런 것도 그런 거 아예 그냥 차단하려고 조사를 피하는 것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아마 누군가 윤석열에게 조언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해서 여론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해서 시간을 끌게 하려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면의 실체 쪽으로 들어가서 각종 증거 자료들이 나오는 순간 윤석열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언젠간 바뀔 수 있을 거고 바뀌고 나면 자기가 사면받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려고 하면 자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내란 계엄을 함께했던 세력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다 끌려 나와서 고구마 줄기처럼 끌려 나와서 괴멸되는 순간에 본인은 기댈 곳이 없겠죠. 김건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충식을 일단은 하나 걸어야 되는데. 예. 예. 특검에 제보는 하셨나요? 특검에도 자료를 다 전달을 열공에서도 다 자료 제보를 해줬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도 제가 지난번에 국수본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충식에 대해서. 근데 놀랍게도 국수본이 수사를 잘 안 하고 영등포소로 수사를 이관을 했더라고요. 예. 영등포소에서 서면 질의가 와서 이래저래 물어보니 영등포소 또 수사관은 자기가 이 수사할 만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서울청으로 이관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경찰 안에서는 이제 핑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김충식이 사법거래를 했다라는 구체적으로 그 예금 송부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시작을 안 합니다. 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 1시간 동안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 1시간이 지나갔나요? 예. 예. 아이고. 예. 안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네. 좀 정리를 오늘은 너무 제가 논란을 하고 어떻게 1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그 김충식한 델락에서 한번 보자고 하시고 예. 한번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네. 한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